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지금 십장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검토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각 회기별로 이제 손익계산서상의 손익은 어떻게 되겠느냐, 세금은 어떻게 되는가, 아니면 이익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가, 조금씩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조금 더, 그리고 그 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반영하고 나서 세금을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구입비용이 74만 5천 불짜리 자산이 있네요. 74만 5천 불을 주고 샀는데 정액상각법입니다. 이거는 그냥 N빵 한다는 얘기겠죠. 8년 동안 이걸 나누어서 똑같은 금액으로 감가상각을 시킬 것 같은데 마지막 잔조가치는 0이다. 0이 될 때까지 다 반영하는, 여기서 그럼 바로 나오는 게 74만 5천을 8로 나누는 게 매년 인식해야 될 감가상각비가 되겠죠. 그럼 감가상각비를 이렇게 계산하는데 5년이 사용하기로 한 투자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5년만 쓰고 이건 버리겠다, 이런 투자안이 나와서 투자안의 수명이 끝나면 그럼 팔아야죠. 이제 쓸모 없으니까 이제 팔 건데, 이때 수명이 끝나게 되면 13만 5천에 판매할 수 있다, 다시 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때 세율이 21%라고 한다면 이 자산을 판매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럼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5년간 쓰겠죠. 이 금액이 매년 인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매년 인식하는 거고, 이걸 구하면 5년 동안 얼마나 감가상각 처리를 했느냐, 이 곱하기 5 금액이 나와야 되겠죠. 5년이니까 5년어치를 구하고, 이게 그러면 뭐가 될까요? 5년간의 비용 처리를 한 거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거는 74만 5천에다가 세모를 남아있는 걸 빼주게 되면 얘가 마지막 그 해 매각하기 전에 들고 있는 장부가치가 되겠죠. 이걸 그냥 계산을 해보시면 일단 8로 나누니까 9만 3천 불씩 인식을 할 거고, 5년 동안 반영을 할 거기 때문에 곱하기 5를 하면 46만 5천 불 정도가 비용으로 처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요거 74만 5천에서 5년간 인식한 비용을 빼게 되면 27만 9천 정도가 장부가치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여기 보시죠. 14만 5천입니다. 27만 9천짜리를 내가 들고 있는데, 맨 처음에 74만 5천이지만 감가상각비 처리를 했고 남아있는 게 27만 9천짜리를 들고 있는데 13만 5천으로 팔게 되는 거죠. 비싼 거를 싸게 파는 겁니다. 그쵸? 그럼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아니 돈 번 줄 알고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든 돈을 벌었을 때만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이거 말고 다 세금을 벌었는데 이 건으로 인해서 손실이 나면 세금 환급을 받아야 되겠죠. 그럼 손실난 금액을 계산을 해서 이거에다 세율을 곱하면 나라에다 얘기를 하겠죠. 나 손실났으니까 세금을 환급해 다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매각 손실에다가 그 세율을 곱하면 그 환급받는 금액이 나올 텐데,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매각 손실 27만 9천에서 13만 5천을 빼게 되면 약 14만 4천 불 정도가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거고, 이 숫자에다가 세율을 곱하게 되면 돌려받아야 될 세금이 되겠죠. 3만 불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3만 불 정도는 제가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 손실남으로 인해서 세금 환급액. 자, 그러면 이게 다 끝났을 때 제 돈에 남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 자산을 팔았잖아요. 그쵸? 얼마에? 13만 5천에. 장부가대로 팔지 못했습니다. 가격이 내려가가지고 13만 5천에 팔았으면 내 돈에 13만 5천 매각 대금이 들어왔을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이게 손실이 났기 때문에 발생하는 세금, 유입액, 환급액 두 개가 합친 게 결국에 제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현금이 되겠죠. 그 판매로부터 발생하는 세후 현금 흐름은 무엇인가 보면 매각대금 13만 5천 팔았으니까 내가 돈을 받아서 주머니에 넣을 거고,
그 다음에 나라에 신고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세금 환급액 3만 불 정도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 값을 정확하게 계산하면 16만 5,318불 정도가 되겠네요. 7.5불 반올림하면 16만 5,319불이요. 이해되시나요? 현금 흐름을 가지고 인식을 시키고 감가를 인식시키다가 어떤 자산을 매각하게 되면 이게 만약 돈을 벌었다고 한다면 세금을 내겠죠. 근데 손실이 남으로 인해서 세금을 돌려받는 거, 돌려받는 게 얼마냐 계산을 해야 되고, 실제로 이걸 팔므로 인해서 발생하는 매각 대금 두 개를 합한 게 이 자산 판매로 인해서 발생하는 세후 현금 흐름이 되겠습니다. 계산은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천천히 여러분도 이 논리 정도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똑같죠? 잔존가치의 계산인데, 이거는 어떤 자산이 이 MACRS 분류에 가면 5년짜리랍니다. 5년짜리 이거 자산 분류의 경우 반영해야 될 감가상각률이 있죠. 그럼 저렇게 나와 있고, 이 자산의 구입 비용은 570만 불, 그리고 투자안이 끝날 때 180만 불이라고 합니다. 그쵸? 근데 이건 4년짜리 투자안이에요. 애초에 4년짜리 투자안인데 감가를 5년짜리 비율로 적용을 한다고 했으니까 요 숫자를 가지고 감가를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팔 때 잔존가치를 구하려면 장부가액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첫 번째 감가 어떻게 계산하죠? 5년짜리니까 첫 해에 계산되는 것만 같이 해보도록 하시죠. 570만 곱하기 20%. 얘가 첫 해에 반영될 감가상각비입니다. 그리고 첫 해 장부 가치는 570만 불에서 요거를 빼주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계산을 하면 다 일일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잘 생각을 해 보시면 요거 4년간 반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4년간 반영을 하게 되면 요걸 다 더해서 반영을 한 거잖아요. 매년 20%, 32%, 19.2%, 11.52%인데 4년간 반영을 한다고 했으니까 요걸 그냥 싹 다 더해서 총 4년 동안 총 반영되는 감가상각 비율을 계산을 해도 되겠죠. 그걸 계산을 해보면 그게 82.72%, 요 4개를 넣으면. 일일이 계산하기가 귀찮으니까 약간 머리를 쓰는 거죠. 얘가 82.72%를 다 반영을 한다, 4년치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다가 57,000원에다가 82.72%를 곱한 게 4년간의 감가상각비가 될 거고, 그걸 빼준 게 장부가치가 되겠죠. 4년 만의 장부가치는 최초에 매수했던 장부가, 매수단가에다가 82.72%를 빼준 98만 4,960이 됩니다. 자, 98만 4,960짜리 장부가가 남아있는데 팔 때 180만 불에 팔 수 있죠. 아까 7번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났어요. 팔므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손실이 났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더 비싼 가격에 팔 수가 있겠네요. 그럼 여러분, 더 비싸게 팔았으면 뭐가 발생을 하죠? 이익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 세금을 계산하려면 매각이익은 장부가 위에서 계산한 98만 4,960인데 180만 불에 팔았으니까 그 차액인 81만 5천 불 정도 수익이 나게 되겠네요. 그쵸? 수익이 나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셔야죠. 21%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해 보면 17만 1천 정도 세금이 부과받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계산해 보시죠. 이 자산의 세후 잔존가치는 어떻게 되는가? 자, 아까 7번 같은 경우에는 팔았어요. 매각대금을 받았고 세금 환급받은 걸 더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180만 불에 파셨잖아요. 그럼 180만 불은 제 주머니에 들어옵니다. 대신에 돈이 번 게 있네? 여기서 세금을 다시 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180만 불에서 세금, 바로 위에서 계산한 세금 17만 1000불을 다시 내게 되면 남은 현금 가치, 잔존가치는 162만 8천 불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7번하고 8번하고 약간 다른 거는, 하나는 똑같이 감가를 이렇게 반영을 하면서 마지막 팔기 전에 장부가치를 계산하고 판 금액에서 팔았더니 더
싸게 팔았다. 그렇다면 손실이 나서 세금을 돌려받는 분. 근데 내가 그렇게 감가를 반영하고 남은 것보다 비싸게 팔았다. 그럼 돈을 벌었으니까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 현금흐름 면에서 세금은 실제로 나가는 거고, 그쵸? 이걸 계산하는 과정에서 감가상각비 반영하는 것이 어떻게 되고 장부가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리고 마지막 돈을 벌었냐 안 벌었냐, 번 거에 따라서 세금을 환급 받거나 더 내거나,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 어떤 투자 자산에 대해서 주기가 끝났을 때, 투자의 그 기간이 끝났을 때 마지막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약간 조금 같은 공식을 막 여러 번 쓰는 느낌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에 대해서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할까?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지? 내가 돈은 벌었나?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어떤 투자를 고민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차근차근히 저와 함께 계속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